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빅뱅 우주론의 한계,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도 완벽한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한계들을 알아보고요. 그 한계들을 깔끔하게 해결해준 이론, 급팽창 우주론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랑 같이 재미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 대학교 이상의 수준이 돼야 될 정도로 오늘은 좀 심오한 내용들을 좀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겉핥기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해준 것만 여러분이 느낌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빅뱅 우주론의 한계 세 가지 여러분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주의 지평선의 문제, 자기홀국의 문제, 우주의 평탄성의 문제, 이렇게 빅뱅 우주론이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자, 지평선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우주 배경 복사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주 배경 복사 배웠었죠. 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는 빅뱅 후 38만 년에 온 우주로 퍼져나간 그 빛들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파장이 길어져서 지금은 몇 켈빈으로 관찰이 되고 있다? 2.725, 뭐 대충은 2.73 켈빈 정도로 관찰이 되고 있고, 얘네들이 우주를 막 돌아다니면서 지구에 도달한 애들이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는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저기 다 막 사방팔방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관측이 되진 않겠죠. 이 중에서 어쩌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지구에 딱 도달한 애들이 지금 요렇게 관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도가 모든 곳에서 2.725 켈빈, 뭐 정확하게 대충 말하면은 2.73 켈빈 정도로 굉장히 거의 다 비슷하게 관측이 되고 있다는 건데, 요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였잖아요. 근데 증거이면서 문제점 중 하나예요.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똑같아도 너무 똑같아요. 너무 2.73 켈빈으로 온도가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뭐 2.732 켈빈, 요쪽은 2.74 켈빈, 요쪽은 뭐 2.731 켈빈, 이런 식으로 살짝 뭐 비슷하면 그럴듯해요. 여러분 방 안에가 뭐 구석은 좀 더 차갑고 뭐 어디는 조금 더 뜨겁고 이렇게 살짝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똑같진 않을 테니까. 근데 너무 똑같아요. 여기도 2.73, 여기도 2.73, 여기도 2.73, 뭐 이렇게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미세한 온도 차이는 있어요. 10만 분의 1 켈빈만큼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로는 사실 거의 온도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 감안해도 온도가 10만 분의 1 켈빈 정도만 차이가 나고 거의 2.73으로 너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이게 가능하려면요, 여러분, 요게 가능하려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서로 골고루 섞였다는 얘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뜨거운 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뜨거운 물인데 얼음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얼음 주변 물은 이제 차가워지겠죠. 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녹으면서 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이렇게 섞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온도가 다 똑같아지겠죠. 열평형을 이룰 거예요. 근데 우주가 이렇게 다 섞이려면은 우주가 이렇게 다 섞이기에는 우주의 크기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자, 지금 뭐 사방팔방에 우주 배경 복사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돌아다니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얼마의 시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건가요? 자, 지금 138억 년.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우주의 나이만큼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자, 정확하게 말하면 빅뱅 터지고 38만 년 뒤에 빵 하고 얘네들이 빛과 물질이 분리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이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138억 년 빼기 38만 년만큼의 시간 동안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가 우연히 지구를 지나가는 애가, 지구에 도달한 애가 우리한테 아까처럼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이 되는 건데요. 자, 만약에
반대쪽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을 해본다고 합시다. 이쪽 방향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 역시 2.73 켈빈으로 관찰이 되고요. 반대쪽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도 2.73 켈빈으로 관찰이 된다. 너무너무 똑같이 관찰이 돼요. 자, 근데 이건 아까도 말했듯이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얘네 둘이 똑같다는 얘기는 요쪽에 있는 물질들이랑 요쪽에 있는 물질이 서로 어떻게 됐다? 섞여야지만 이렇게까지 똑같은 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우주가 너무 크다고요. 자, 보세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요로 섞이려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그냥 진짜 요로 이렇게 가가지고 섞인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으니까 빛의 속도로 갔다고 해봅시다. 여기 있는 물질들이 빛의 속도로 요쪽으로 이렇게 가갖고 섞였다고 해봐요. 근데 그래도 요쪽 물질들이 요 우주 반대편까지 빛의 속도로 간다고 쳐도 못해도 수백억 년은 걸리거든요. 몇백억 년은 걸려요. 근데 그거 말이 안 되죠. 지금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몇백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가지고 여기 애들이랑 여기 애들이 섞였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예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섞인 거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빠바바박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다 섞인 거죠. 근데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 세상에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주 지평선의 문제입니다.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울 텐데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우주 배경 복사에서 거의 뭐 10만 분의 1 켈빈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균질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2.73으로. 근데 이러려면 골고루 섞여야지만 가능한데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이게 섞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친구들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근데 섞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온도 똑같이 섞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과학자들은 뭐 계산이라던가 뭐 이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주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섞이려면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섞였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백억 년 동안 서로 천천히 막 섞였다는 얘기인데 이거 둘 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게 바로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건 좀 쉬워요. 원시 입자의 문제라고 하는 건데 뭐 다른 말로 자기홀극의 문제라고 해요. 자, 이것도 여러분 그냥 암기입니다. 이거 이해 아니고요. 암기예요, 암기. 자,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과학자들이 또 물리학적으로 어떤 계산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따져봤겠죠. 그 왜 여러분 n극 s 이렇게 자석 아시죠? 자석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도 ns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은 항상 n극과 s극이 같이 있는데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요, 빅뱅 초기에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는 n극으로만 이루어진 또는 s극으로만 이루어진 이런 희귀한 물질들이 생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홀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홀극, 원시 입자, 그러니까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희귀한 입자들이죠. 자기홀극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졌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근데 발견이 안 돼요. 발견이 안 됩니다. 요게 바로 원시 입자의 문제, 다른 말로 자기홀극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암기예요. 선생님 왜 이게 n극 s극으로만 이루어진 자기홀극이 왜 빅뱅 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빅뱅에 의하면 그냥 초반에 빅뱅 초기에 자기홀극이 만들어졌어야 돼. 많이 만들어졌어야 돼. 그럼 얘네들이 발견되면 맞아, 봐봐 빅뱅 맞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발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요, 평탄성의 문제라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 너무 좀 어려워서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쌤이 말하는 걸 지금 그냥 받아들이세요.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자, 가볼까요? 이 우주에서 우주의 밀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밀도. 우주의 물질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있는가, 그 밀도가 있을 텐데 이 밀도가요
너무 빽빽하게 많으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물때고 너무 빽빽하게 많으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너무 앞으로 느려져요. 너무 느려져가지고 나중에 심지어 하나의 점으로 수축해버릴 수도 있고요. 이거를 나중에 배울 건데 닫힌 우주라고 하고요. 우주의 밀도가 너무 듬성듬성 물질들이 별로 없어. 그러면 얘들은 팽창을 너무나도 빠르게 합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해요. 이거를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열린 우주라고 하게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우주의 밀도가요, 임계 밀도라고 하는 어떤 적당한 특정한 그 밀도를 충족을 하면은 적당한 속도로 쫙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평탄 우주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일단은 닫힌 우주가 되면은 이제 너무 팽창 속도가 느린 거고, 열린 우주가 되면 팽창 속도가 너무 빠른 건데, 지금처럼 적당하게 팽창하려면 평탄 우주라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이건 이제 그 우주 배경 복사를 나타내는 거죠.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해 보면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온도가 뭐 10만 분의 1만큼 서로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요 온도 이 모양을 보고서 닫힌 우주일지 평탄 우주일지 열린 우주일지 이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너무 심화적인 거라서 뭐 자세하게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냥 한번 알아봤어요. 뭐 부메랑이라는 관측기기로 알아봤는데, 지금 보세요. 만약에 닫힌 우주면은 요렇게 모양이 나와야 되고요. 우주 배경 복사의 모양이. 만약에 열린 우주면은 우주 배경 복사 모양이 요렇게 나와야 되고, 평탄 우주면은 우주 배경 복사의 모양이 요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평탄 우주죠? 지금 평탄 우주랑 비슷하게 우주 배경 복사의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이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평탄 우주가 되려면은요, 너무너무 극한의 확률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여러분 안 해오셔도 되는데, 우주의 나이가 100만 분의 1초, 그러니까 0.000001초일 때 밀도가요, 4472, 59, 172, 18, 50, 74, 01, 2, 하여튼 요거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요 밀도가 충족이 돼야지만 평탄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해가 아니고 암기. 그냥 어떤 특정한 이런 밀도 값이 충족이 돼야지만 평탄 우주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요때 빅뱅 초기에 밀도가 만약에 447 짤랄라 요까지 똑같은데 끝자리 수가 1, 7 이렇게 6이 아니고 7 끝자리 수 한 자리수만 이렇게 달라도 닫힌 우주가 되거나 열린 우주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탄 우주가 되려면 정확하게 밀도가 요 값이어야만 돼요. 진짜 소수점 막 몇백짜리까지 그냥 거의 일치할 정도의 거의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하나의 값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우주의 밀도가 굳이 이렇게 정확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신이 있지 않고서야 너무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확률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주의 평탄성 문제입니다. 현재 우주의 밀도는 아까도 말했듯이 임계 밀도라는 이 값이랑 같아서 평탄합니다. 평탄해요. 이거는 우주 초기 밀도가 이 값, 어떤 정밀한 하나의 값이어야만 가능한 건데, 우주의 밀도가 이렇게 특별한 값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비유를 들어볼게요. 비유를.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아기의 몸무게가 선생님이 만약에 누구누구야, 네 아기 나중에 생기면, 아들 생기면 또는 딸 생기면 몸무게가 2.817922347 해갖고 짜자자자자자자 소수점 100잭짜리까지 예측을 해봤다고 해봅시다. 그거 킬로그램. 그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선생님 할 텐데, 아기를 실제 낳아보니까 100제짜리까지 일치하는 거죠. 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생님 와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주가 평탄 우주라는 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고요. 우주 초기 밀도가 이 정도로 정밀한 값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
너무너무 확률적으로 0%에 가까운 확률이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평탄성 문제입니다. 자, 되게 어려웠죠. 요 세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해준 이론이 바로 급팽창 우주론이라는 거. 급팽창 우주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해 좀 잘 안 될 텐데 그거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이거는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문제도 쉽게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급팽창 우주론은 뭐냐면요. 그 구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인데 우주가 빅뱅 초기에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빅뱅 터지고 직후에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이론, 그게 바로 급팽창 우주론인데요. 자, 보시면 이 원래 우주론에서는 그냥 우주가 팽창을 그냥 일정하게 팽창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구스에 의하면 초반에 이 작았던 게 어느 순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차근차근 커진 게 아니고 우주가 초반에 급격하게 팽창을 했다. 그거를 급팽창 우주론, 영어로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급팽창 우주론은요, 우주가 탄생 직후에 매우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이론이고요. 기존의 빅뱅 우주론이 갖고 있었던 아까 그 세 가지 문제 있죠. 지평선의 문제, 그 다음에 원시 입자의 문제, 평탄성의 문제, 요거 세 개를 해결해주는 이론이었어요. 자, 그리고 급팽창이 이제 요거는 여러분 대충 알아두시면 돼요. 빅뱅 후 약 10의 마이너스 35승초면 뭐 0, 이거 뭐 0을 35개 써야겠네. 그죠? 0.000000000000000 뭐 1초. 거의 그러니까 빅뱅 터지자마자 직후에 일어났다는 거. 요거 여러분 꼭 체크해 두시고요. 예전에 한번 수능으로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었어요. 수능인지 모의고사인지. 뭐 급팽창은 1초 이후에 일어났냐, 이전에 일어났냐. 이전입니다. 이전. 빅뱅 터지자마자 직후에요. 그 다음에 이 급팽창 시기, 요 급팽창 시기 동안은 우주 공간이 빛보다 빠르게 팽창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아니, 쌤,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거 이 세상에 없다면서요?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자, 여러분, 공간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죠? 공간은 물질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물질들만 빛의 속도로,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지 선생님이랑 알아봅시다. 자, 먼저 지평선의 문제는요, 이렇게 해결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크기가 우주가 너무 커가지고 다 못 섞였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주가 엄청나게 크기가 작을 때는 충분히 다 골고루 섞일 수 있었겠죠? 자, 우주가 아주 작았을 때 골고루 섞인 상태에서 우악 하고 갑자기 급팽창을 하니까 온도가 그냥 똑같은 상태가 유지가 됐다.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기존의 빅뱅 우주론에서는 지금 우주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온도가 조금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급팽창은 아주 작을 때 골고루 섞였는데 급팽창을 했다는 얘기는 초반에 갑자기 커져버려서 온도가 전체적으로 똑같은 상태가 유지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됐죠? 온도가 균일하게 섞인 상태에서 급격하게 팽창하였으니까 우주의 모든 곳에서 온도가 균일하다는 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참고로 알려줄게요. 이 시험에서 섞인다는 표현이 잘 안 나오고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상호작용 또는 정보 교환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저 앞으로 잠깐만 가보면 이 아까 앞쪽에서 요거 있죠. 여기서 선생님 아까 요쪽이랑 요쪽 섞이는 거 말이 안 돼 이랬는데 섞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여기랑 상호작용 할 수 있냐? 없다. 그 다음에 여기랑 정보 교환할 수 있냐? 없다. 이렇게 섞인다는 단어보다는 상호작용, 정보 교환 이런 단어가 시험에는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거를 선생님이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급팽창 이전, 자 여기서 이제 급팽창이 일어났었다고 했을 때 급팽창 이전에는 서로 상호작용, 정보 교환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섞이는 게 가능했다는 거죠. 물질끼리. 왜냐하면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근데 급팽창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우주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물질들끼리 섞일 수가 없었죠. 다른 말로 하면 우주에 있는 물질들끼리 상호작용, 정보교환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홀국의 문제는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빅뱅 터지고 나서 이 자기홀국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건 맞아요. 근데 너무 확 이렇게 우주가 급격히 팽창을 해보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우리 예상에 기존 빅뱅 우주론에서는 여기 자기홀국 예를 들어서 1억 개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지금도 여기 어딘가에 1억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급팽창을 해버려가지고 이 바깥으로 우주 바깥으로도 막 다 날아가 버리고 여기엔 뭐 이제 한 뭐 두세 개 남은 거죠 우주에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무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서 아직까지도 찾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참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데 과학자들 나름대로는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급팽창을 가정하면 이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는요, 평탄성 문제. 이거는 정말 여러분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주가 초반에 급격하게 팽창해서 너무 커져가지고 그 계산을 해봤어요. 그 구스랑 그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급팽창이 맞다면 하고 뭐 미적분에 뭐 별의별 거 다 썼겠죠. 계산을 해봤더니 급팽창 우주론이 만약에 맞다면 우주 초기 밀도가 아까 그 뭐 444 그 아까 요거 있었죠. 요 앞쪽에 막 우주 초기 밀도가 요거 아니고 다른 거여도 현재 평탄 우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계산으로 알아낸 거라서 여러분 이거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이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정상입니다. 이거 정말 정상이에요. 이해 안 되는 거. 암기입니다. 암기.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보면 여러분 요렇게 알면 돼요. 우주의 지평선 문제는 우주의 크기가 엄청나게 작았을 때 골고루 섞인 상태로 확 하고 급팽창을 했으니 온도가 이렇게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원시 입자 문제는 이렇게 작았을 때 엄청나게 많이 생성된 건 맞는데 확 급팽창하면서 원시 입자들이 막 뿔뿔이 심지어는 우주 지평선 바깥으로도 막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우리가 보기가 힘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지평선 문제는 어떻다고요? 그냥 계산에 의하면 맞아 떨어진다. 초기 밀도가 정밀한 어떤 하나의 값이 아니어도 초기 밀도와 상관없이 지금 평탄 우주가 될 수가 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암기예요, 암기. 요거 용어를 꼭 알아두세요. 초기 밀도랑 관계없이 평탄하게 관측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요 참고로 추가적으로 수능 볼 친구들은 요거까지 알아두세요. 그 급팽창 우주론에 의하면요. 이것도 여러분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건데요. 현재 그 우주의 크기가 있고 우주의 지평선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크기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이잖아요. 근데 그 기존의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거랑 좀 다른 점이 급팽창 우주론에 의하면 지금 과거에는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그 크기, 요 라인보다 실제 우주의 크기가 더 작았어요. 근데 급팽창을 하면서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우주의 크기가 더 이렇게 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의 지평선은 우리가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과학자들이 계산에 의해서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우주 바깥에 지평선 바깥에는 어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수능 볼 친구들은 급팽창 우주론에 따르면 현재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의 크기보다 크다는 거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좀 뭐 어떤 친구들은 그냥 뭐 그러려니 뭐 하고 잘 받아들였을 것 같고 어떤 친구들은 이게 뭐야 어려워 찝찝해 막 이럴 텐데 특히 저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되게 찝찝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로는 정말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또 포인트 짚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곳은요, 급팽창 이전에는 서로 상호작용, 그러니까 섞이는 게 가능했는데 급팽창 이후에는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넓은 우주에서 서로 섞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무슨 문제라고 한다고요? 우주의 지평성 문제라고 한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 말고 뭐 원시 입자는 그냥 뭐 빅뱅 때 생겼어야 될 애들이 발견 안 된다. 이건 급팽창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발견하기 힘들다. 끝이고. 그 다음에 저기 우주의 평탄성 문제는 그냥 계산에 의하면 급팽창이면은 그 정밀한 값 아니어도 평탄 우주로 관측된다더라. 이렇게 그냥 여러분 외우면 되는 거니까 지금 요게 제일 중요하니까 꼭꼭꼭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가속 팽창 우주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